오늘은 포르투갈 선교사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 한 2편 시작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일본의 무장들이 정말 광기에 쌓여서 조선을 사륙할 의지에 불타올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정말 불타오른 게 맞고요. 대부분의 무장들은 자기도 모르는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휩싸여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당시 영토 밖에서 외국과 정식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었죠. 그리고 조선에 대한 언어, 지리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해상으로 진격해 나갈 수병도 보유하지 않았고, 만약 그걸 준비한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객사하느니 일본에서 자살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백 히데요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의견을 말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관백에 대한 무한 존경심과 두려움, 경외심이 있었죠. 그리고 괜히 자기 혼자 튀었다가 영지를 몰수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마도는 조선에서 가까운 일본과 교역하는 곳이었죠. 30명 정도의 상인한테 조선으로 교역하는 것이 허락이 되었고, 하지만 이들은 지정된 지역 이외에 유람하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매년 스시마 영주에게 쌀 1만 섬을 바쳤다고 합니다. 바쳤다는 표현이 맞나 모르겠네요. 당시에 소우 요시토시는 대마도 도주였는데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였습니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공격 시에 선봉에 나서겠다고 하죠. 당시 우리가 일본이 알고 있던 조선은 8개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죠. 적국, 백국, 녹국, 자국 이렇게 색깔로 구분했는데 큰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지도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은 홋카이도하고도 교역하고 있었고요. 만주족, 타타르족, 타타르족은 아마 북방 유목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에는 쌀과 밀이 많이 나고 배, 무화과, 밤, 잣, 인삼, 인삼은 여기 직접 얘기한 건 없었고요. 꿀과 비단, 면화, 마가 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광이 부족하고 은광도 부족하다. 다만 양종의 말과 소가 많고 조랑말과 당나귀가 있다. 그리고 전 국토에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당시 한국 최고의 특산품은 호랑이 가죽이었다고 하고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공예 품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완벽에 가깝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살갗이 희고 밥을 굉장히 많이 먹는 대식가였고, 칼은 그리고 죽은 활에 독을 발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박은 우수하고 단단하고 하였으나 검은 무디고 금방 녹이 슬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공물을 바치고 있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의 문자를 사용하고 종교와 인륜을 중요시 여겼다고 적혀 있습니다. 평민이 쓰는 말 이외에도 학자나 궁정 귀인들이 쓰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말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은 기와와 지프로 덮여 있었는데 청결하진 않았다고 하고, 왕은 굉장히 큰 궁전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불교를 숭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조선 공격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000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공격했을 때 부산포의 수비 병력이 60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잘 싸웠고 대부분 항복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서 거의 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일부만 항복했다고 하죠. 그리고 부산포가 점령되자 여자들은 고운 용모를 감추려고 얼굴에 검댕을 바르거나 거지같이 옷을 입고 신분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절름발이인 척하라고 가르쳤다고 하고요. 그들은 일본군의 하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노력했다고 합니다. 고니시가 동래성을 점령했을 때 동래 부자가 전사했는데 이 부인이 선주의 조카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잡혀서 히데요시에게 보내졌는데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조선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이상 마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